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실기 파트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바로 풀이를 진행할 거라서 혹시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눌렀다가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문제에서 감염 예방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1번, 흡인병을 씻지 않고 재사용한다. 자, 우리 흡인 물품 관리할 때 흡인병은 1일 1회씩은 꼭 씻어줘야 됐었죠?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2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격일로 깨끗하게 닦는다. 자, 1번이랑 비슷한 보기였어요. 격일로 닦는 게 아니라 1일 1회에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3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우리 카테터를 씻을 때는 가장 먼저 분비물을 빼주기 위해 물에 담궈 놓고, 두 번째가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고, 세 번째가 열탕 소독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이는 거.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모 쳐두겠습니다. 4번, 흡인기의 고무 제품은 삶은 후 햇볕에서 말린다. 자, 우리 카테터를 삶고 난 뒤에는 쟁반에 올려서 그늘에 말려줬어요. 그 이유가 햇볕에서 말리면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4번도 오답입니다. 5번,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바로 사용한다. 아니죠. 흐르는 물에 씻고 또 열탕 소독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우리 이 보행기가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성인용 보행기 중에 일반 보행기에 해당되는 제품이었고, 구입과 대여 중 구입이 가능한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에서 한쪽 다리가 약하다고 했고요.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한대요. 즉, 일반 보행기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보행기에 체중을 실어 기대어 서게 한다. 자, 우리 성인용 보행기 3가지 나온 것 중에 몸을 기대서 사용하는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체중을 실어서 기대게 되면 넘어짐 사고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기대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2번, 균형을 잡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연습을 시킨다. 자, 일반 보행기의 특징적인 것이 바로 느린 걸음으로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행차와 일반 보행기를 비교했을 때 보행차는 바퀴가 4개 다 달려 있는데 일반 보행기는 앞에 바퀴가 2개밖에 안 달려 있어요. 또는 발 4개 전부 다 고무 받침으로만 이루어진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행기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에 적합하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야 된다. 3번, 보행기 건강한 다리, 약한 다리 순서로 이동하게 한다. 자, 이분은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예요. 보행기가 가장 먼저 나가는 건 맞죠. 그런 다음 건측 다리가 아니라 환측 다리가 먼저 나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보행기 플러스 환측 다리 나가고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오답이고요. 4번도 보시면 약한 다리가 가장 먼저 나와요. 다리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행기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5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맞죠? 보행기가 나가면서 환측발이 나가고 그 환측발이 나간 만큼 건측발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고 했어요. 이 상품 구입 대여 중에 어떤 상품이죠? 구입과 대여가 모두 가능한 예외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1번, 한 달에 한 번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시로 확인을 해줬어야 됐어요. 왜? 대상자가 침대에 항상 깔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2번, 대상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한다. 자, 일반적으로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공기를 주입했다가 빼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작동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인용이라고 보시고 대상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로 세척한 후 그늘에서 말린다.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요, 제가 튜브와 같은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에도 약하고 풍선처럼 공기로 인해 부풀어 오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늘과 같은 뾰족한 물건 근처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로 세척하지 않고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공기를 다 뺀 뒤 그냥 닦아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3번도 오답이고요. 4번, 등과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에
매트리스의 공기압을 확인한다. 자,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등과 엉덩이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손을 넣어서 이착 예방 매트리스의 공기가 대상자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고요. 그게 등과 엉덩이에서 가장 잘 느껴지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보온이 필요한 경우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자, 3번 보기와 비슷한 맥락이죠. 찜질기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복지용구 중 배회 감지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배회 감지기. 실종의 위험이 있거나 치매, 선망이 있는 대상자한테 사용을 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구입 대여 중에 대여 상품이죠. 왜? 기계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배회 감지기는 매년 새 것으로 교체한다. 자, 기계이기 때문에 매년 교체할 필요 없이 작동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 밑이나 바닥에 설치한다. 맞나요?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대상자가 밟아야 작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닥에 두고 대상자가 밟을 때 알림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한 달에 한 번 물로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한다. 자, 기계죠. 배회 감지기에서 GPS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생활 방수가 되더라도 물에 담궜다가 빼면 보통은 작동하지 않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로 세척하지 않고 4번 위성항법 장치형 GPS 배회 감지기는 출입구에 놓아둔다. 출입구에 놓아두어서 밟고 지나갔을 때 알림이 뜨는 것은 GPS형이 아니라 매트형 배회 감지기겠죠. 4번도 오답이고요. 5번 전원이 꺼지면 폐기하고 새 제품을 사용한다. 자, 기계류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면 재충전하면 되고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상자의 낙상 예방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낙상 예방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1번 보행 시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통이 넓은 바지를 입으면요,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바지가 스치면서 밟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오답이 되겠고요. 2번 화장실 문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응급배를 설치할 때는 문 밖에 사용하면은 볼일을 보고 있는 대상자가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 밖이 아니라 화장실 안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3번 화장실 안에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아둔다. 맞나요? 우리 화장실 안에 물기가 없고 미끄럽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신발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화장실 사용이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자, 우리 대상자가 침대에 있을 때는 항상 난간을 올려두기로 했었죠. 그래서 4번도 오답이고요. 5번 방과 현관에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자, 문턱을 없애줘야 낙상 예방이 됐었죠.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고혈압 대상자에게 섭취가 권장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소주. 소주는 안 되죠. 우리 알코올 섭취 금지하기로 했고, 2번 새우젓. 새우젓은 나트륨이 많았어요. 나트륨이. 고혈압 대상자는 오히려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을 해내야 됐었죠. 그래서 2번도 오답이고요. 3번 곱창구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안 되고, 4번 오징어 젓갈. 이것도 새우젓과 마찬가지로 나트륨, 소금기가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5번 시금치. 시금치는 어떤 성분이 많냐면요, 칼륨이 많아요. 칼륨이. 그래서 우리 칼륨은 몸에 들어왔을 때 나트륨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대상자에게 섭취가 권장이 되었죠. 그래서 시금치 말고도 바나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를 보니까요, 그냥 감자 아니고 껍질을 이미 벗긴 감자예요. 그래서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다. 맞나요? 식초물에 담궈서 보관하면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번 끓는 물에 데쳐 냉동 보관한다. 끓는 물에 데쳐서 냉동 보관할 수 있었던 건 자투리 채소 있죠. 국거리용 우거지 등 그런 남은 재료들을 끓는 물에 데쳐서 냉동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3번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 보관한다. 자, 이거는 감자가 아니라
육고기를 말하는 거죠. 육고기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서 냉장 보관하면 뭐 맛이 변질되거나 하는 게 조금 덜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4번 신문지에 하나씩 포장하여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둔다. 이거는 껍질을 벗긴 감자가 아니라 껍질을 벗기기 전의 감자이죠. 껍질이 있는 감자예요. 4번도 오답이고요. 5번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실온에 보관한다. 이거는 채소류를 말하는 거죠. 그냥 채소류.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실내 습도가 너무 낮을 때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실내 습도가 너무 낮대요. 그러면 건조하고 오한이 들고 추위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오답이고요. 호흡기 점막 건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내 습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와서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대처 방법은, 자, 기저귀를 차고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체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예요. 그래서 소변이 자주 샌다고 합니다. 소변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소변을 그냥 보는데 자주 셀 뿐이에요. 그래서 수분 섭취 제한을 할 필요 없고, 2번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자,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할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배변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죠. 이분은 그냥 소변이 자주 새는 게 문제고. 3번 2시간 간격으로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자, 이분은 소변을 못 보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소변 실수를 하는 분도 아니에요. 기저귀를 쓰는데 그냥 소변이 자주 새는 분이기 때문에 3번도 오답. 4번 복부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어 방광 근육을 풀어준다. 자, 이건 언제 해볼 수 있는 행위예요? 대상자가 소변을 잘 못 볼 때 하는 거죠. 4번도 오답. 5번 몸 한쪽을 베개로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바꿔준다. 그쵸? 고정적인 자세로 소변이 계속 새는 거예요. 기저귀가 엉덩이 쪽에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틈이 생기면서 소변이 새는 거죠. 그래서 베개를 이용해서 지지해서 체위를 자주 바꿔주면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사례 예방법이에요. 1번 숟가락 가득 음식을 올려 먹는다. 아니죠. 적당량만 올려서 대상자가 씹을 수 있을 만큼만 입에 넣어주기로 했고. 2번 대화하면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천천히 음식을 제공하는 건 맞지만 우리 식사 중에는 되도록 말을 걸지 않기로 했어요. 3번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자, 레몬 소스 무슨 맛 나죠? 신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분비를 증가시켜서 사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고. 4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가 상체를 높이고 턱을 목 쪽으로 당기는 거였죠. 턱을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기도 확보를 목적으로 턱을 하늘 위로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식사할 때 기도가 열리면 기도 쪽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4번은 오답이 되겠고요. 5번 식사 전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맞죠? 구강 건조로 인해서도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전에 입을 헹구는 것은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와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건측, 환측을 먼저 구분할 건데 이분 건측이 왼쪽, 환측이 오른쪽인 대상자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우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측 입으로 음식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건측에 서야겠죠. 이분은 건측이 왼쪽이기 때문에 1번 오답이고요. 2번 쿠션으로 왼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자, 우리 항상 지지받아야 되는 부분은 환측이었어요. 이분은 오른쪽 편마비, 환측이 오른쪽인 분, 그래서 왼쪽 상체가 아니라 오른쪽 상체면은 답이 될 수 있겠죠. 3번 입 안에 오른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자, 이분 누울 때 어느 쪽으로 누워요? 건측이 아래로 가도록, 왼쪽이 아래로 가도록 누울 거예요. 건측이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입안에 있는 음식은 대상자가 씹거나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오답, 왼쪽에다가 음식을 넣어줘야 되고. 4번 오른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준다. 자, 식사 보조도구도 힘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분 오른쪽 편마비네요. 그럼 오른손 사용 못하겠죠. 그래서 왼손에다가 끼워주시는 게 맞고. 5번 식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환측에 있는 음식물을 스스로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측 위반 음식물 찌꺼기를 확인해 주기로 했고, 혹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떤 위험이 생기죠? 위생의 문제도 있지만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안약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첫 번째, 위 눈꺼풀을 위로 당긴다. 우리 안약을 점적할 때는 아랫 눈꺼풀을 밑으로 당겨서 점적을 하기로 했어요. 2번,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각막에 직접적으로 안약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 3번, 비루관 입구에 점적한다. 자, 비루관 입구에 점적하면 어떻게 돼요? 안약이 눈에 효과를 미쳐야 되는데 비루관으로 바로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용액이. 그리고 4번, 하부 결막낭 중앙에 점적한다. 자, 하부 결막낭, 하안검 중앙에 점적한다. 또는 외측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5번, 점적 후 안구를 가볍게 눌러준다. 자, 우리 대상자 개인 위생할 때도 그렇고 안약을 투약할 때도 그렇고요. 눈을 직접적으로 누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안약을 점적한 후에는 어딜 눌러줘야 돼요? 비루관을 눌러서 용액이 비루관으로 빠져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맞았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맥주사 1번,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을 빼준다. 자, 옷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바늘 빼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는 개인 위생에서 옷 갈아입히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편마비 대상자다라고 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입힐 때 환측, 수액, 건측이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로 조절한다. 아니죠. 의사 처방에 따라서 주입 속도를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하면 안 됐고. 3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잠궜다가 다시 틀어준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해야 되겠죠. 바로. 4번, 정맥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주입 속도를 건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체킹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되고. 5번, 주사바늘을 제거한 후 1, 2분간 알코올솜으로 문지른다. 1, 2분간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혈해주는 건 맞지만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멍이 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5번도 오답이고요.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화장실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거동이 불편하고 화장실을 간다고 했어요. 1번, 이동 시 가벼운 슬리퍼를 신긴다. 자, 슬리퍼는요, 우리 낙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벗겨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슬리퍼는 신지 않고요. 2번,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그쵸? 대상자가 건축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안전손잡이 이용해서 스스로 일어나고 앉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안전손잡이, 복지용구에서 구입인가요? 대여인가요?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번은 정답이 될 수 있겠고. 3번,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우리 항상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노출을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속옷을 입히지 않는 건 안 되고. 3번 오답. 4번, 안전을 위해 배설 중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자, 마찬가지죠? 프라이버시 보호, 노출 최소화하기 때문에 화장실 문 열어두면 안 돼요. 열면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5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자, 아니죠? 화장실은 항상 밝고 물기가 없어야 됐어요. 만약에 수치심을 느낀다 하면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지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건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와서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동변기 쓴다고 했고 배설을 어려워한다고 해요.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자, 아니죠. 우리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조용하면 대상자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변기 안에 화장지 깔아주는 방법, TV 틀어주기, 음악 켜주기 등이 있었죠. 그래서 1번 오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자, 우리 배설에서는 창문을 언제 열어요? 대상자가 다 배설을 끝내고 난 뒤 우리가 치워줄 때, 그러니까 대상자가 옷을 다 입고 난 뒤에 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번 오답. 3번,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준다. 자,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자극해준다고 했죠. 근데 이분 배설을 어려워한다 했어요. 그러면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모.
4번, 간이병기를 사용하게 한다. 자, 간이병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배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5번, 배변할 때까지 계속 앉혀놓고 말을 건넨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3번처럼 뭐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했어요. 근데 그래도 배설이 안 된다 하면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게 맞고 배변할 때까지 앉혀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니고 2번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오답 3번 호흡의 증가로 숨이 찰 수 있으므로 이것도 아니죠. 4번 맥박 저하로 가슴 통증이 있으므로 이것도 아니고 5번 혈압 저하로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그쵸? 누워있던 대상자를 앉혔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요? 혹시 어지럽진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어지럼증 등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 했고 혹시 대상자가 이런 어지럼증이 심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를 원래 자세로 되돌려 놓고 보고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대요. 그래서 기저귀를 본인이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번 보호자와 기저귀 비용을 의논한다. 자, 올바르지 못하죠. 2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냄새가 심해진다고 말한다. 이것도 오답. 3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분은 소변을 못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실금을 할 뿐이에요. 도뇨관은 언제 쓰냐면요.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런데 이제 방광이 부풀어 있을 때 그걸 빼주기 위해 쓰는 용도예요. 그래서 3번은 옳지 않고 4번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채운 후 대상자가 판단하게 한다.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대상자의 잔존 기능은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실금을 할 뿐이지 소변을 못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 대상자의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실금을 몇 번 하더라도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배변 배뇨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기저귀 교환한다고 합니다. 1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자, 우리 항상 소변이 같은 시간에 누고 싶고 뭐 대변이 항상 같은 시간에 보고 싶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2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 우리 기저귀 하면 부작용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욕창이죠, 욕창. 이런 꼬리뼈에는 욕창이 호발하기 때문에 피부 발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욕창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건 정답이 될 수 있고요. 3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덮개로 덮는다. 아니죠. 항상 면덮개를 먼저 닫고 난 뒤에 이불을 내려주는 게 올바르고요. 4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자,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 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예요? 소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그럴 때죠. 그래서 4번도 오답. 5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자,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통나무 굴리기로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 반틈 깔아주고 다시 반대편으로 돌려 눕혀서 마저 깔아주는 거였죠.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리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자, 유치도뇨관 하고 있고 우리 소변 주머니 관리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1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자, 소변 주머니 우리 어디보다 낮게 해야 됐어요? 방광보다 낮게 해야 됐죠. 방광이 있는 부분이 아랫배이기 때문에 아랫배 높이에 두는 게 아니라 거기보다 낮은 위치에 둬야 방광에서 소변 주머니로 소변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운다. 아니죠? 대상자가 물을 많이 섭취했거나 수액을 많이 맞은 날은 더 빨리 찰 수 있기 때문에 2-3시간 간격으로 소변량, 소변 색 등을 체크해 주기로 했습니다. 3번 소변 주머니는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자, 소변 주머니는 원칙적으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소변 주머니는 4시간마다 확인한다. 자, 2번에서 나왔었죠? 4시간이 아니라 2-3시간마다 확인해주고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맞죠?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아서 균이 증식하는 걸 막는 거고 배출구가 땅에 끌리지 않게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자, 이미 도뇨관을 하고 있는데 소변을 보고 싶대요. 도뇨관을 한 사람들은 요일을 느낄 수 있나요? 도뇨관에서 계속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면 그냥 바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 방광이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1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소변을 보고 싶다 하는 거는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 소변관이 꼬였거나 막혔거나. 그럼 어때요? 소변이 흘러나오지 못하니까 방광에 축적돼 있겠죠. 그러면서 방광이 부풀어서 아랫배에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마사지하는 거는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 배뇨량을 조절한다. 자, 아니죠. 유치도뇨관을 한 사람들은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오히려 권장해야 된다고 했고. 4번,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그고 하복부를 눌러준다. 연결관을 잠그면 소변이 아예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4번 오답이고요. 5번,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자, 이분의 문제는 도뇨관을 통해서 소변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관이 꼬였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구강청결 돕기 중 칫솔질 하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칫솔질 하기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1번, 칫솔모 전체를 덮을 정도로 치약을 두툼하게 짠다. 자, 우리 치약을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치약을 두툼하게 짜는 게 아니라 칫솔모 사이사이에 치약이 끼어 들어가도록 적당량을 눌러서 짜는 거였죠. 두툼하게 짜면 청량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서 2번에서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모. 3번, 청량감을 느끼도록 되도록 많은 양의 치약을 짠다. 거품은 풍성하게 나지만 올바른 방법 아니라고 했고요. 4번, 칫솔모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아니죠. 오히려 칫솔모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됐다고 했고. 5번, 칫솔모는 억센 것이 닿기 편하다. 아니죠. 부드러워야 됐어요. 왜? 잇몸에 자극을 해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그럼 이분 건측이 오른쪽, 환측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통목욕 한다고 합니다. 1번, 대상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에 들어간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 겨드랑이를 잡아줘야 돼요? 환측 겨드랑이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정답이고. 2번, 왼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자, 우리 편마비 대상자가 통목욕할 때, 욕조 들어가고 나올 때 모두 다 건측 다리가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이분은 욕조에 들어갈 때 오른쪽 다리 먼저 들어가는 게 맞고요. 3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자, 우리 통목욕할 때나 침상 목욕할 때 다 똑같이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였죠. 그 이유가 정맥혈 순환을 위해서였어요. 3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을 20에서 30분 정도로 한다. 20에서 30분은 전체 목욕 시간이었죠. 욕조에 있는 시간은 몇 분이어야 됐어요? 5분이어야 됐어요. 5분. 자, 5번, 발끝, 다리, 몸통, 해음부, 팔 순서로 목욕한다. 자, 통목욕은요, 발끝 먼저 들어가는 것도 맞고, 발끝, 다리 순서로 닦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몸통이 아니라 말초 부분인 팔 쪽부터랬죠, 팔 쪽. 그리고 해음부는 항상 침상 목욕이든 통목욕이든 상관없이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열을 하면 발, 다리, 팔, 몸통, 해음부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수액이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수액이 있다고 했고요. 왼쪽 편마비래요. 그럼 이분 건측이 오른쪽, 환측이 왼쪽. 그래서 상의를 입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입힐 때는 상하이 구분 없이 어느 쪽 먼저예요? 마비 쪽 먼저. 그러면 이분은 왼쪽 마비니까 왼쪽. 그리고 수액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액. 그리고 마지막이 건측인 오른쪽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번호에서 찾아보면 왼쪽, 수액, 오른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어쨌든 대상자를 옮긴다고 했고요.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즉, 올바른 신체 정렬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허리를 빠르게 회전하여 이동시킨다.
자, 우리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기로 했었죠. 1번 오답. 2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자, 지지면을 넓혀서 들어 올려야 양 다리에 힘주기가 편했어요. 3번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자, 작은 근육, 소근육,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손가락 근육 이런 건데 아니죠? 대퇴근과 같은 큰 근육을 이용해서 들어 올린다고 했고, 4번 대상자와 거리를 두고 들어 올려 이동시킨다. 자, 무거운 물건이나 대상자를 보조할 때는 항상 가까이서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오답.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맞나요? 무릎을 굽힘으로써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와서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옆으로 돌려 눕힌다. 이거 뭐예요? 측위를 취해주는 거죠. 측위. 자, 측위의 특징적인 거. 시선이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되고 마지막에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주면 더욱 편안한 자세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나다라마 먼저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맞나요? 이거는 가장 처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기에서 이미 다 가번이 먼저예요. 그러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이거는 마지막에 해줘야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체크만 해두고,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자, 이건 중간 과정일 가능성이 높죠. 왜? 처음에 자세를 세팅해주고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주는 거니까 확실히 다번이 나번보다는 앞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라,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어 놓는다. 자, 이거는 세팅하는 자세죠. 우리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가 돌아 누우면서 팔이 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슴에 포개 놓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팅하는 자세겠죠. 가번보다는 느리겠지만 돌려 눕히는 과정보다는 앞에 나오겠죠. 그래서 라번이 2번. 자, 베개로 등을 받쳐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는 체위 유지를 위해서 쿠션 등으로 지지해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나올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럼 5번. 다번이 아까 나번보다 빨리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3번이겠죠. 그러면 얘가 4번.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라 다 남아. 가라 다 남아. 네, 이번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